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축분 바이오차가 축산업계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차가 저탄소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계에서도 가축분 바이오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분의 기존 처리 현황입니다. 기존의 축분 같은 경우에는 퇴비나 액비화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축분뇨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이걸 처리할 농경지와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퇴비나 액비 처리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퇴비 처리에 비해서 가축분 바이오차로 이제 축분을 처리할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축분 처리가 가능하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퇴비 액비 처리보다 부피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통상 수율이 낮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수율이 높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축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보다 생산량,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율이 낮은 게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1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퇴비를 처리할 경우에는 퇴비가 42톤 생산되고 30일 이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이제 같이 배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축분 바이오차를 만들 경우에는 가축분뇨 100톤을 가지고 바이오차 20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보다 훨씬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간도 1일 미만으로서 이제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생산 과정이 단축되다 보니까 악취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온실가스도 저감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축분 바이오차로 할 경우에는 기존 퇴비화보다 저탄소 기대 효과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생산물 감소, 관리용이, 환경오염 저감,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탄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농업 분야에도 저탄소가 중요하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오차로 만들 경우에 농업 분야의 저탄소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탄입니다. 그런데 메탄은 세계적으로 메탄 배출량 감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글로벌 메탄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조항은 우리나라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 처리에서 메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분에서 메탄 관리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에서 메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저메탄 사료, 그리고 바이오 가스화, 그리고 가축분 바이오차,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메탄 사료는 말 그대로 가축이 먹었을 때 메탄이 적게 나오는 그러한 사료를 뜻하고, 바이오 가스화는 메탄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 바이오차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퇴비 액비 처리보다 훨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가축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 바이오차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축분 바이오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온 처리를 하고 또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축분 바이오차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수요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가축분 바이오차는 비료 공정규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바이오차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와닿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도 지금보다 확대가 돼야 되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바이오차, 가축분 바이오차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시대에 가축분 바이오차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축분 처리 효과가 기존보다 훨씬 뛰어나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고,
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농자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가축분 바이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축산업계에서 왜 가축분 바이오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바이오차, 가축분 바이오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품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탄화 안정도입니다. 탄화 안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 HC 몰비 그리고 OC 몰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